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300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무서워. 괜찮은 건가? 그때였습니다. 객실 중앙에 앉은 13살 소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흔들리는 건 고도 3만 피트에서 만난 측풍 때문이에요. 2분 후에 기장님이 고도를 3만 2천 피트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안정될 거예요. 승객들은 이 어린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뭘 안다고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정확히 2분 후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난기류를 피해 고도를 3만 2천 피트로 상승하겠습니다. 곧 안정될 예정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정확히 맞췄어. 어떻게 알았지? 이 놀라운 소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고층 아파트. 매일 아침 7시 한 소년이 베란다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잉 777이 지나가네요. 태연아, 그냥 비행기 아니야? 어떻게 구별해? 소리가 달라요. 777은 엔진이 2개라서 웅웅하는 깊은 소리가 나요. 길이는 63m에서 73m, 승객은 300명에서 400명까지 탈 수 있어요. 저건 에어버스 320이에요. 엔진 소리가 더 높고 날카로워요. 꼬리 날개 모양도 달라요. 우리 태연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김태현 당시 13살. 인천공항 근처에서 태어나 자란 이 소년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기 에어버스 340이 지나가네요. 엔진이 4개. 777보다 연료 효율은 떨어지지만 장거리 비행에 안전해요.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러요. 우리 태연이가 비행기를 정말 좋아하구나. 하지만 태연이 비행기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연아, 오늘도 항공사고 자료 정리했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과 카자흐스탄 항공 공중 충돌 사고를 분석했어요. 어떤 원인이었지? 관제사의 영어 의사소통 문제였어요. 고도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349명이 희생되었죠. 만약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었다면 태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항공사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일본 항공 123편 사고도 다시 봤어요. 후방 압력 격벽 파손이 원인이었는데 520명이 희생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했어? 실시간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금속 피로도를 계속 체크해서 위험 신호가 나오면 즉시 착륙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태연의 방에는 세계 각국의 항공사고 자료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모든 주요 사고들을 나라별, 원인별로 분류하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적어 놓았죠. 아버지, 우리나라 아시아나 991편 사고도 다시 연구해 봤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지? 조종사의 고독의 오일기와 관제탑의 레이더 시스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만약 GPS 기반 정밀 착륙 시스템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태연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우리 아이는 항공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하지만 태연이 비행기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6일, 태연이가 겨우 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대한항공 801편이 괌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254명 중 221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할머니, 왜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다쳤어요? 태연아, 할머니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어린 태연은 다짐했습니다. 저는 커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 이것이 태연이의 꿈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 뒤 태연이네 가족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연아, 삼촌을 만나러 미국에 가는 거야. 정말요? 김정비사 삼촌요? 응. 삼촌이 대한항공에서 추천받아서 미국의 국제정비사 자격증을 따러 가셨거든. FAA 자격증이라고 하더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공정비사 자격증이야. 김정비사 삼촌. 대한항공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회사의 특별 추천을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인천국제공항. 태연이는 생애 첫 해외여행에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와, 보잉 777-302R이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종이에요. 어머, 어린 승객이 비행기를 잘 아시네요. 네. 이 비행기는 GE90 엔진을 사용해서 추진력이 11만 5천 파운드예요. 최대 항속거리는 1만 4,690km고. 세상에. 정말 잘 아시네요. 하지만 태연의 진짜 능력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30분 후 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왼쪽 엔진 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진동 주기가 0.2초 정도 빨라요. 아마 엔진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저기요, 혹시 왼쪽 엔진 온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어린 승객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승무원은 반신반의하며 조종실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정말 왼쪽 엔진 온도가 평소보다 높다고 하네요. 문제 없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어머, 저 아이가 정말 맞췄네. 신기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프롤로그에서 들으신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3만 피트 고도에서 제트 기류를 만났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초속 50m 정도. 2분 후에 기장님이 고도를 올릴 거예요.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애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네. 정확히 2분 후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난기류를 피해 고도를 3만 2천 피트로 상승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맞췄어. 어떻게 알았지? 그 순간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13살 한국 소년이 비행기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이 영상은 착륙 후 인터넷에 올라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태연이네 가족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태연아, 잘 왔다. 삼촌, 미국은 어때요?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어. 너 때문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더라. 뭔 소리야? 비행기에서 엔진 상태랑 난기류 맞춘 영상이 벌써 100만 뷰야. 코리언 에이비에이션 지니어스라고 난리더라. 다음 날 삼촌은 태연이를 FAA 교육센터에 데려갔습니다. 태연아, 내가 자격증 따는 곳이야. 구경해 볼래? 와, 진짜 항공정비 훈련센터네요. 이 아이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 소년인가요? 네, 제 조카입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13살이 어떻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 시뮬레이터가 고장났어요. 이런,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거 수리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텐데. 전문 기술자를 불러야 해. 일주일이면 제 시험 날짜가. 모든 사람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애가 뭘 안다고. 태연이, 이건 너무 복잡한 장비야. 그때 한말단 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인터넷 영상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왼쪽 엔진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요.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코리언 보이 지니어스. 13세 항공 천재. 믿을 수 없어. 그럼 한 번만 봐볼래? 태연은 복잡한 시뮬레이터 장비 앞에 섰습니다. FMC 컴퓨터랑 연결된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FMC가 뭔지 알아? 플라이트 매너지먼트 컴퓨터요. 비행 경로와 연료 계산을 담당하는. 어떻게 알지? 여기 보세요. 19번 핀 연결이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VOR 항법 장비도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고요. VOR까지 안다고? VHF OMNIDIRECTIONAL 레인지요. 지상의 무선 신호를 받아서 항로를 확인하는 장비예요. 이 부분 설정값이 3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태연은 능숙하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VOR 설정을 178도에서 181도로 조정하면 될 거예요. 정말? 한번 해보자. 20분 후. 컴퓨터에서 신호음이 났습니다. 시스템 레디. 올 퍼레머터즈 노멀. 세상에. 정말 고쳐졌어. 어떻게 가능하지? This is incredible. 정말 믿을 수 없어. 13살 아이가 우리도 못 찾은 문제를. 태연아. 삼촌이 정말 고맙다. 삼촌이 시험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날 저녁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13세 한국 소년이 미국 항공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FAA 교육센터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건 이후 태연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가 계속 와요. MIT에서도 연락 왔고 보잉에서도. 안녕하세요. MIT 항공우주공학과입니다. 태연 학생에게 특별 전액 장학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태연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김태연 학생은 우리 학교 역사상 최연소 졸업생이자 최고의 영예를 안고 갑니다. 그리고 18세에 MIT에 입학했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은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젊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 후 태연은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 김 축하합니다. 당신은 보잉 역사상 최연소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보잉에 입사한 태연은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코리어 세이프티 프로토콜 시스템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기존 안전 시스템보다 사고 예방률을 9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90%라고요? 엔진 상태, 기류 변화, 기계 결함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크레더벌. 이것은 항공사 역사를 바꿀 기술입니다. 28세가 된 태연은 세계 항공업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김태현 박사를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임명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태연의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항공정비 기술이 세계 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김태현 박사의 기술 덕분에 전 세계 항공사고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한국 기술자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도. 그때 태연이 덕분에 저도 미국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지금은 대한항공 정비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연이가 자랑스러워요. 현재 30세가 된 태연. 그는 여전히 어린 시절 살던 김포공항 근처 집을 자주 찾습니다. 여전히 이 소리가 좋아요. 이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때 그 어린애가 이렇게 컸구나.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 중에 제가 만든 안전 시스템이 들어간 게 절반이 넘어요. 태연은 지금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안전 시스템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전투기를 만들 거예요. 어린 시절 꿈이 이루어진 기분이 어떠세요?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보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잊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이제 제가 만든 기술 덕분에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김태연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김포공항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비행기 소리를 들으며 자란 평범한 소년이 세계를 바꾸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13살에 품었던 작은 꿈이 이제 전 세계 하늘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꿈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13살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도 언제든 태연이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꿈은 국경도 나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하늘에는 한국 소년이 만든 안전 시스템이 들어간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